포인트가 있죠. 제가 원래 통계 자료는 한 12개를 봐요. 12개 보는데 다 얘기하면 지루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2004년도 요거 먼저 할게요. 신이루나 퍼스트 클래식 타운 아파트라고 해서 2004년도에 착공했는데, 준공이 났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미분양이었던. 자, 포인트가 있죠. 제가 원래 통계 자료는 한 12개를 봐요. 12개 보는데 다 얘기하면 지루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인구 유입도, 전세 가격 상승을 계속 했는지, 교통 호재가 있는지. 교통 호재는 거제도에 KTX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구 유입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거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KTX 개통됐던 지방 도시의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브랜드, 수도권하고 지방은 시공사가 브랜드가 좋아야 돼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시공사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얘네는 자기가 수익, 그 일군 시공사들은요, 사업성이 좋아야만 들어가요. 안 좋으면 안 들어가요. 저는 이제 조합원에 가서 조합원 분양가 얼마고 종정자산가액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다 하지만 그런 거 골치 아파하고 나는 단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시공사 브랜드예요. 시공사 브랜드 SK 들어갔어? 여기 사업성 좋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80% 이상은 맞아요. 그리고 주변 공급량. 3년 동안 없는지, 신규 공급이 없는지, 5년 동안 없는지, 10년 동안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방 도시는요, 10년 이상 신규 공급이 없을 때는 새로 터지는 아파트를 무조건 사가지고 팔고 나오는 게 장땡이에요. 미분양 아파트. 그래서 지금 보실게요. 과천봉단간 도시고속화 도로가 공사 중이었고 곧 개통이 돼요. 이 도로를 타고선 사당까지 25분. 막히면 오래 걸리긴 하죠. 근데 딱 2개의 버스가 강남하고 사당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었고, 인구수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곳. 난 인구를 볼 줄 몰라요 하면 전세가가 계속 상승했는지만 보세요. 빠져나갔는지, 계속 오르고 있는지. 교통 호재와 개발, 주변 산업화를 분석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 근처에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교통 호재가 되게 좋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제가 되게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 위쪽에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는요, 국가가 투자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성공을 도출해 놓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감시를 받아요. 감사도 받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으로는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의정부가 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간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SRT 확정됐죠. KTX 들어가죠. 고양선 추가분 들어가죠. GTX 신호선 들어가죠. 1호선 들어가죠. 벌써 5개예요. 밑으로 장암은 7호선까지 연장되죠. 이게 호재예요. 자, 그러면 가산 디지털 단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 어때요? 좋아졌죠. 지하철도 2개나 생기고. 네, 어쨌든 그 국가산업단지는요, 이런 호재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를 했냐면, 덩그러니 몇 세대 안 되는 거, 800세대인가 이게? 그럴 거예요. 660세대. 세대수도 작은데, 지을 땅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아파트를 왜 사?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들은 투자 프레임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에 지을 땅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인구 유입도, 전세 가격 계속 상승하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 호재는 인구 유입을 가져다 준다. 근데 여기서 통용되지 않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서울이 공급 과잉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공급이 상당히 많아져서 수도권의 전세가가 안정화됐어요. 그럼 안 올라요. 이건 언제 오르냐? 수도권의 공급이 멈췄고, 수도권의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지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도넛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을 버티지 못해서 다 외곽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 같은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먹히는 거예요. 제가 2005년은 왜 그랬냐면 자가 비율이 30%대였어요. 지금 몇 %예요? 50% 초반이지만 이게 통계청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47%, 어디는 52%, 어디는 57%. 저는 47%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 비율이 80%까지 올라가면 이런 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워낙 게 낮아서 3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요 보시면은 2019년부터 조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확 올라갔어요. 2021년부터. 이때가 서울의 전세가가 마구 상승할 때 그랬던 거고 현재는 30%, 40% 정도 빠진 상태예요. 빠진 상태고 제가 5천만 원을 샀는데 지금은 빠져서 2억 6천이지만 이게 3억 가까이 올라갔던 3억 2천까지 올라갔던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수했느냐 2,500 투자해서 6천만 원 수익 먹었어요. 양도세를 내고 투자기간 3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서울의 재개발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재개발 가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호재들이 있었어요. 동양매직 이전 확정, 축산연구소 이전 확정, 와우리 윤곽릉 주변에 몇천 세대 이상의 계획도 있었고 교통호재가 뒷받친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와우리 윤곽릉 내 몇천 세대 이상, 이게 한 7, 8천 만 세대 가까이였을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는 이유는요. 저보다 분석력이 되게 뛰어난 시공사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 지어야 돼. 그래야 분양이 잘 될 것 같고 유입이 되고 있고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윤곽릉 옆에다가 몇천 세대가 있죠. 제가 여기를 이게 화성시 인구, 봉담 인구예요. 인구 유입도 되게 좋죠. 이게 저 앞에 2005년부터 하면요 더 좋아요.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요 너무 좋아요. 또 하나 윤곽릉 한번 가보세요. 가보신 적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윤곽릉 그 옆에 사이드에 거의 나무들이 거의 한 60, 70년 된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봄, 여름엔 이렇게 우거져서 터널처럼 만들어지는데 너무 예뻐서 그거를 이제 저희 언니가 환경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천 세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없앤대요. 우리 언니가 거기에다가 이제 막 민원 넣고 환경운동하고 뭐 이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보면 여기인데 옛날에 요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것들. 있었던 게 요거랑 요렇게 와이드, 그린빌 요렇게 세 개가 있었고 여긴 전부 다 허허벌판. 동양매직이죠, 여기는. 근데 동양매직이 팔리고 여기 이제 대단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얻은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옛날에는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SBS 비즈 나갈 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허허벌판에 있는 단지를 자기가 봤는데 여기 사도 되냐?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데요. 진짜 주변이 다 산이고 들이고 다 있는데 거기만 딸랑 있는 분양가가 얼마예요? 네. 2억 9천 밖에 안 되는데 청약 경쟁률이 셌다. 무조건 하세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는 그 금액으로 그 지역에
분양을 못 받아요. 올라갈 거니까 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신 경우 분양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중강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서울에 이제 10억대 초반의 아파트 없어질 거예요. 지금 10억대 초반 아파트 쌉니다. 6억대 없어질 때 어땠어요? 제가 아까 그 동수원 쌍용스윗닷컴 살 때 2,500 투자할 때 공사비가 그 전에 400만 원대였어요. 근데 650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2억대 아파트 없어지겠다. 그러고서 산 거예요. 자, 6억대 아파트가 없어질 때쯤이 언제였냐? 공사비가 또 한 번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자재비는 똑같은데 인건비만 상승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저희 그 세미나 할 때 서울에 6억대 아파트 없으니까 빨리 사시라고. 근데 어때요? 6억대 아파트?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제 15평 오래된 9억도 지금 4, 5억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요. 거의 이제 7, 8억에 올라갈 거고 12억, 13억이 쌌구나 라고 느끼는 그 시대가 와요. 곧 1, 2년 후에. 그래서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상도동 센트럴파크 싸요. 그냥 사세요. 네, 강남에 보수적으로 25평 아파트가 50억을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데이터를 보니까 보수적으로예요. 보수적으로. 제가 더 높게는 70억을 봐요. 근데 보수적으로 50억을 갈 거라고 하는데 벌써 40억이에요. 방배가. 그래서 70억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하철이 2028년, 30년에 들어오네. 그런데 여기가 강남하고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여기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죠. 50억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이 지역은 25억이에요. 보수적으로는 20억. 그럼 어떻게? 13억짜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이 없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톡방에는 그 얘기를 가끔 써놓아요. 톡방에 제가 그거 쓴 거 혹시 보셨어요? 나홀로 그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급매물 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아닌 사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나홀로 아파트 올려드린 거 보여드렸죠. 그게 2억 9천짜리가 8억 9천, 8억 초반까지 올라가는 그 케이스. 이제는 서울이 대단지 아파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입지예요. 그리고 입지 중에서도 지금 싼 거.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찾는데 이렇게 고정돼 있다 갑자기 훅 상승하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계속 전세가랑 매매가랑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홀로 아파트 있죠. 이거는 황금이에요. 황금. 사야 돼요.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치도 상당히 안 좋았던 아파트.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여기가 2억 9천인데 청약이 경쟁률이 셌다. 근데 다 계약이 끝났다. 무조건 넣으세요. 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위치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자, 화성이 120만 이상의 인구 유입 지금 되고 있죠. 100만 넘었죠. 네.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는 국가신도시예요. 국가신도시는 그때 그 서울대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도시계획과에 있는 교수가 그 계획을 한 게 동탄 이신도시예요. 5명이 인터뷰에서 동탄 신도시는 한국의 서남부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화성 그 이후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오입이 되죠. 여기에는 기아, 현대에다가 외국계 반도체 회사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숨은 상가 찾은 것도 되게 재밌어요. 막 1, 2억대 상가 샀는데 막 월세가 20%가 넘는데 제가 나중에 상가는 다시 세미나를 해드릴게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만리동을 갔다 왔는데 상가가 되게 싼데 월세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그 임장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못 받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 데가 있구나. 놀랍지 않아요? 전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임장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가 꺾어서 들어오는 아파트. 이게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꺾어서 들어오는 공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꾸미기도 좋고 그래서 요거예요. 그리고 오른 거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요때쯤에 확 올라갔죠. 이게 아마 서울의 전셋값이 많이 상승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서울 중심으로 가는 버스예요, 노선. 근데 얘네들이 차만 안 막히면 정말 빨리 가요. 그리고 그렇게 뭐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만 이렇게 오진 않아요. 20분에 한 대씩 왔던 데예요. 퇴근 시간에는 미어 터져가지고 겨우 타고 들어오는 버스를 2대 보내고 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